명태균 씨의 사태가 터진 지 처음으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등장하면서 정치권이 굉장히 시끌시끌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정치의 맥락과 그 이면을 짚어주실 전문가분들과 함께 정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장가 기자, 어제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직접 통화하는 녹취 파일을 공개를 해서 굉장히 하루 종일 좀 파장이 일었는데 어제 저녁에 민주당이 또 다른 녹취를 공개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녹취는 민주당에서 2022년 6월 중순쯤 녹음이 됐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입니다. 김영선 의원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일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굉장히 답답해하면서 소리를 지르거든요. 자, 구체적인 내용이나 맥락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명태균 씨가 대통령과 김 여사를 언급하고 또 말 도중에 씨라고 화를 내면서 김영선 씨를 크게 몰아붙이는데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대표님, 왜 얘기해? 하지 말라니까요.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다 하는데 왜 그래요? 본인이 대통령입니까? 내가 지시받았다 이제 못안 내려왔다 했잖아. 두 번이나 전화 왔어요. 두 번이나 정리해달라고. 딘거리에 딱 붙어야 본인이 다음에 육선을 할 거 아닙니까? 시킨 대로 해야. 어디 붙어야 먹고 산다고. 자, 서정 변호사님, 명치가 김영선 전 의원을 향해서 굉장히 호통을 치고 있는데, 자, 이 주요 내용들 보시기에는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되고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어제 그 대통령 육성 포함해가지고 이제 녹취를 보면요. 예. 한마디로 하면 이제 이거 악마의 녹음에 악마의 편집이다. 악마의 편집이다. 악마의 녹음에. 네. 어제 이거 녹음은요. 아마 이제 그 운전기사가 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단독 보도를 보면. 녹취를요, 누가 예. 했는지. 예를 들어 이제 그 타인간이 통화하는 거는 비밀이 보장돼야 되죠. 이걸 이게 그 뭐 운전기사나 제3자가 녹음해서 이게 틀면 이거는 명백한 엄청난 불법이고요. 이런 거는 이게 녹음 법정에서는 아예 못 틀게 합니다. 위법 수집 증거는 증거 세계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네. 이런 걸 이게 저는 언론이 튼다는 것도 문제라 봐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 녹음에 행위하는 거예요. 네. 이런 거는 이게 아예 취급 안 해야 됩니다. 내용을 떠나서 이 자료 자체 출처에 예, 문제가 있다. 불법 녹음은 그래야 이게 불법이 건절되는 거예요. 자, 첫째는 그다음에 이거 악마의 편집은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어제 대통령도 보면 중간에 공천은 당에서 다 알아서 한다. 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딱 그 일부분만 이게 공개되는 것만 뽑아서 몇 초. 뒷부분에 명태균 씨 주장이 있다면 뒷부분이 더 있었는데 민주당이 거기서 잘랐다. 그렇죠. 당에서 다 공천 알아서 한다고 예. 있는 거예요. 따라서는 이것도 이게 무슨 맥락인지 어떻게 알아요? 저래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뭐 공개라고 합니까? 이런 걸 말라틉니까? 괜히 이게 국민들 혼란 먹어죠.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녹취가 찔끔찔끔 나와서는 안 된다 봐요. 네. 자, 강성필 대변인. 네. 서 변호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 내용 녹취 두 번째 녹취 보면은 이 명 씨가 이 대통령의 오더다 이런 지시가 좀 보이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통령의 오도, 지시라고 하면 이건 명백하게 공천 개입, 선거 개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역할은 저는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당에서 지금 음성 녹취 파일을 줬기 때문에 이제는 강제 수사권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수사를 해야지 이제 뭐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밝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우리 서정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가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불법 녹취라고 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겠죠. 하지만 제가 오기 전에 기사 하나를 봤는데 홈 TV, 그러니까 집에 설치되어 있는 홈 TV 같은 경우는 예. 이게 증거 능력이 있다는 기사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런데 지금 추정컨대 이 지금 녹취록은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휴대폰으로 녹음을 한 게 아니라 어쩌면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에서 녹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블랙박스에서 녹음이 됐다고 하면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차량에 있는 네. 뭐 차량 소리가 들리긴 맞습니다.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 여지가 있는지는 봐야 되고 또 지금 이게 불법이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불법이라고 하면 또 이것을 공개한 사람들이 다 그걸 감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는데 제가 뭐 축구 볼 때 붉은 한마는 들어봤어도 악마의 편집은 제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어떤 악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마의 편집 중간에 잘렸다고 하면 다 공개하세요.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관련해가지고 검찰에서 제시한 것이 악마의 편집이라고 말을 하면서 뭐 어쨌습니까? 다 공개를 했잖아요. 왜? 떳떳하니까. 이화영 씨도 주진우 의원이 일부러 공개하니까 아니다라고 전체를 법사위에 제출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명태균 씨도 전체를 그러면 공개를 하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은 얼마 전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오빠 논란. 그때만 하더라도 본인이 다시 물어보니까 녹취록이라든지 카톡 메시지가 2,000개가 넘어서 어떤 오빠인지 기억이 안 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본인이 공개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공개한 건데 어떻게 그렇게 바로 기억을 하는 거죠?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나 이 민주당 인사 패널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많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어제 첫 번째 통화 녹취 파일이 공개된 이후에 이 들으신 것처럼 뭐 여러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윤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2022년 5월 9일에 녹음된 녹화 시점을 두고서 굉장히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제 통화 녹취 다시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공관위에서 나한테 이거 왔길래 김영선이 경선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든 이게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 장관 한참 뭐 한참 아무것도 모르는 이거 한쳐라 저거 한쳐라. 네, 온 나라가 지금 이 명태균 씨 녹취에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장가 기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어제 입장을 내놓은 게 있죠. 어떤 내용이죠? 네, 그 녹취가 5월 9일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 취임식 전날이죠. 당선인 신분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시에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의힘 공관위로부터 공천 보고를 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대표 그리고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고 했습니다.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의 대화도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도 아니었고 또 명태균 씨가 자꾸 김영선 후보 공천을 얘기하니까 그저 좋게 얘기한 것뿐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그런데요, 대통령실의 언급도 기존 입장과는 조금 달라진 게 네. 얼마 전에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이후에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이 연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 먼저 강성필 대변인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실 해명이 이제 이준석, 윤상현 그리고 당선인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해명을 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명을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대통령실에게 조금 조언을 드리자고 하면 앞으로 좀 해명을 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지금 당장 시간에 쫓겨서 말하지 말고 지금 신중하지 못했다는 네. 겁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지금 말하는 것들이 곧바로 거짓으로 드러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다는 표현보다는 얼마 전만 해도 경선 전에 명태균 씨 2번밖에 안 만났다고 했는데 곧바로 최소 4번 정도 만난 것이 드러났고 또 지금 음성 녹취만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경선 이후에 만난 것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취임식 전날 뭐 100번 이상의 뭐 축하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안 받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것도 이 명태균 씨하고의 관계를 계속해서 간접적으로 증명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공관위에서 공천 보고를 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라고 하는데 아니 근데 음성 녹음을 보면은 김영선이 경선 전부터 열심히 했으니까 좀 해줘라 이렇게 말이 다 나오는데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게 되면 이걸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해명을 할 때는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해명을 해야지 국민들도 공감이 되고 또 저는 죄수의 딜레마가 시작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윤상현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도 어제 나는 공관위에서 이게 뭐 내가 보고를 직접 한 적은 없다. 네. 하고 본인 어떤 발뺌을 하고 있고 네.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 당시 당대표였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그런 힘이 없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공천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뭐 예를 들어서 안철수 의원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 다 공천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면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뭐 강성필 대변인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윤상현 의원이 당시에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이었거든요. 여기 대해서 바로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펄쩍 뛴 부분이 있거든요. 듣고 오시죠.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이렇게 전화 끄는 거야.
역대로 공관위에서 대통령한테 그걸 당선인한테도 가져가서 보고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100% 가져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공관위원들 그분들도 가져갈 이유가 없어요. 자, 서 변호사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 자신도 자료를 가져간 적도 없고 공관위원들도 그랬을 리가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누가 가져갔고 명태균 씨는 거짓말을 하는 건지 좀 혼란스럽습니다. 아마 이게 누가 이게 진짜 자료를 들고 찾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대통령 일정 관리하는 사람들도 이게 다 보는 눈이 있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따라서 저는 뭐 자료를 들고 와서 이게 보고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럼 명태균 씨의 거짓말이 허풍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제 그 대통령이 그때 덕담이죠. 덕담으로 계속 오니까 생각보다. 이제 내가 노력 좀 했다. 이러기 위해서 그냥 한 이야기죠. 실제라기보다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국회의원들도 이게 뭐 정치인들 전화 오면 딱 매정하게 안 끊잖아요. 그냥 검토해볼게, 알아볼게.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수준일 것이다. 그런 거죠. 제 말은 이게 그 공관위원장이나 위원이 서류를 들고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조금 전에 그 강성필 대변인이 뭐 재수의 딜레마 이야기했는데 재수라는 게 범죄자잖아요. 이거는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당선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안 되는 거고요. 그게 노무현 대통령 판결문에 나옵니다. 노무현 대통령 판결문 때 그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검찰청에 전화를 해요. 민원 전화를. 근데 그게 탄핵 판결문에 보면 이거는 이제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에 따라서 이제 그 탄핵 사유가 안 된다. 이런 이제 판결이 있어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판결도 잘 봐야 돼요. 네. 대통령이 뭐 김영선 좀 해줘 이러면 이게 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판결이나 법에 보면 대통령이나 공무원이 아예 여론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기획을 해서 실행하는 이런 선거 이 정도까지 깊숙하게 관여할 때 문제지. 그냥 옛날에 보면 이게 공천할 때 끝나고 나면 대통령한테 다 보고도 했습니다. 옛날 역대 대통령들 공천에 초연하게 아무 관심 없이 공천에 무관심한 이런 대통령이 없습니다. 따라서는 단순하게 뭐 대통령의 의견 표명 1호 당원이잖아요. 뭐 김영석이가 좋겠네. 또는 김영석 좀 해줘. 근데 이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따라서 이게 재수가 아닌데 뭐 재수의 딜레마가 나올 게 없죠. 네,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녹취를 공개하면서 좀 서 변호사 생각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뭐 당선이든 대통령이든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런 내용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자든 대통령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얄팍한 법리적 다툼으로 이 문제를 빠져나가려고 한 시도는 그거는 적절하지도 않고 또 국민이 용납하지도 않을 겁니다. 실제로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이루어졌던 일들에 대해서도 곧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자, 강성필 대변인님, 서 변호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민주당에서는 이런 입장인데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당선인도 사실상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다. 그렇기 때문에 위반이 처벌되고 위반한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 같습니다. 네, 여기는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쟁점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뭐 물론 당선인 시절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지만 그 효력 발생은 당선이 된 이후, 취임한 이후 대통령 시절에 일어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난 김영선 전 의원이 22년 재보궐선거에서 공천을 받은 것은 그게 확정된 거는 5월 10일 날입니다. 이 통화 공개 다음 날인 네, 거죠?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당선인 신분에 기획이 됐지만 어쨌든 효력이 발생한 것은 저는 대통령 신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거고요. 유효한 것이다. 네. 그리고 또 선거법 구조를 보면 기타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당선인 신분을 규정한 거로 저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만 받지 않을 뿐이지 국무위원을 임명하거나 지명하거나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일례로 아니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신 분입니다. 그걸 당선인 시절에 이루어진 거예요. 안 그래요? 그리고 또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무수석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돌리고 그걸 보고받았다고 해서 그게 유죄를 받은 사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전임 대통령 때도 암묵적으로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나 공천 개입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용인을 했지만 그 판례를 뒤집은 게 윤석열 검사입니다. 그게 2016년에 방금 말씀드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보고받은 것만으로도
간접적인 개입. 그래서 이것은 좀 위법한 어떤 요소가 있기 때문에 좀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요지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소변에서 한 말씀 하시죠. 우리나라인데 그 법을 막 마음대로 다 바꾸네. 우리나라 모든 형법의 대원칙은요. 행위시법 원칙입니다. 행위시. 예를 들어 이제 뭐 개입을 했거나 불법에도 그 행위시. 근데 그 녹음이 그 5월 9일이죠. 네. 근데 그때도 행위가 아니잖아. 내가 이게 김영석이 되면 좋겠다고 말하면 그 전이라고 봐야죠. 오히려 5월 9일 전이라고 봐야 돼요. 행위시. 따라서 이게 뭐 공천을 발표를 늦게 했다 해서 그러면 이게 그때 공모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고요. 단절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판결을요. 여론조사 하나 보고받은 게 아니에요. 좀 다 읽어보시면 판결을 보세요. 거기에 친박 리스트를 만들고 친박들을 조직적으로 어떻게 배치하고 뭐 그러면서 여론조사를 해서 돌리고 쭉 놉니다. 그 정도 되니까 이게 2년 판결이 나온 거 아닙니까? 따라서 단순하게 뭐 의견 표명 있잖아요. 누가 대통령이 그런 경우 많아요. 저도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때 야 공천 줄 테니까 고향 합천 가봐 뭐 이러더라고 대통령실에서. 네. 이런 대통령이 뭐 누구한테 덕담이나 출마나 당원이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이게 처벌 못합니다. 조직적으로 이게 전체 선거를 기획 실행하면서 여론조사나 이렇게 정도 단계 가야 불법인데. 그리고 저 조성래 대변인이 뭐 법리 논쟁하지 말아 하잖아요. 그럼 이게 법치국가에서 법리 논쟁하지. 그럼 무슨 논쟁해야 됩니까? 법리 논쟁 안 하면 이게 무슨 논쟁을 해야 되느냐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랑에 빠졌다 이런 표현 외에 딱히 떠오르지 않는 상황인데 어쨌든 친윤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논리입니다. 당선인 신분이었다. 무죄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 입장이 가장 궁금한데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바대로 여전히 입장이 없다. 이런 좀 속내가 좀 복잡한 신경을 드러내고 있는데 여당 분위기, 추경 원내대표 반응도 나왔다고 합니다. 여당 분위기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사인과 공천받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저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 녹취도 일부 짧게 나온 상황이라 전체 정황을 또 정확히 이야기가 아직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 당원으로서 당의 1호 당원인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 입장에서 자신이 정치적인 그런 의견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갖고 무슨 뭐 선거 개입이니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여죄니 선거 개입죄니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너무 나간 주장이다. 그래서 그것이 뭐 특별히 법률적으로 문제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강성필 대변인님 들으신 대로입니다. 저희가 들었던 내용들, 서 변호사 했던 내용들이 쭉 뭐 비슷한 맥락에서 나왔고 한동훈 대표는 입장이 없다는 게 입장입니다. 사실상 현재까지는. 어떻게 쭉 들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일단 국민의힘 현역들 대부분이 그럴 것이고 특히나 친한동훈 계는 아마 그럴 겁니다. 무슨 사실을 알아야지 방어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탄핵을 얘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추가 사실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까지 지금 논쟁을 보잖아요.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라고 하죠. 그러면 당선인 이후에 했던 것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꺼내잖아요. 그럼 그때 또 어떻게 방어할 겁니까? 지금 이러한 전략적인 스탠스를 친한계 의원들은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방어를 했다가 또 바로 민주당의 팩트를 꺼내면은 거기에 또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방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잘못 알고 방어했다가는 역사의 죄인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과거에 보면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태블릿 PC 이후로 어떠한 분화점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방어 논리를 추가로 깨기 때문에 저는 친한계 그리고 국민의힘 현역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난감한 상황일 겁니다. 네. 강성필 대변인은 아마 민주당에서 녹취록을 한 개 더 계속해서 틀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반응이 여기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브리핑장에 나오지 않았었는데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한번 목소리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불법 국정 이제 멈춰야 합니다. 선거 과정 또 선거가 끝난 후 그리고 국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불법이 횡행하고 아예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정권 처음 봤습니다. 어쨌든 상황이 너무 심각하고 또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뭐라고 하든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관계없이 내가 할 길 가겠다. 이게 독재자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네, 소 변호사님. 오늘 나왔던 이재명 대표의 얘기인데 불법 국정 상황이 심각하다. 독재자 이런 얘기가 나왔고 내일은 또 주말 장외 집회 동참을 당 안팎으로 이재명 대표 호소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십시오. 이게 그 민주당이 녹취가 있으면 이게 한 번에 다 까서 판단을 받든지 지금 국민의 민생이 어려운데 하나하나 이게 정치 공세마이가 뭐 이게 하나하나 이게 까겠다. 이재명 대표 뭐 재판 선고할 때나 이런 게 맞습니까? 이런 게 지금 국민들이 뭐 명태균 이런 데 관심이 있겠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정치 공세에만 몰입하는지 지금 민생하고 개혁하고 할 게 많잖아요. 가진 거 좀 다 까라니까요. 하나씩 국민들 피곤합니다. 그렇잖아요. 한 달에 또 하나 넣고 또 한 달 뒤에 하나 넣고 그럼 이게 5년 동안 정쟁마다가 끝날 겁니까? 이거 저는 뭐 이번에 시점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달 전부터 이게 논다더라고요. 근데 딱 본인 11월 달에 선고가 되니까 장애 집회를 하고 15일, 25일 이 대표 1심 선고가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장애 집회를 하면서 그거는 이제 장애 집회 좀 열기를 띄우기 위해서 이게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또 깐 게 아닌가. 연기를 이런 계속 식으로 띄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 모든 게 이재명 대표 방탄 하나 때문이잖아요.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 있으면 한 번에 다 까지 왜 이렇게 합니까? 제 말은 그 본인 방탄을 위해서 계속 저는 명태균 씨 그 찔끔찔끔 악마 편집된 녹음을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소 변호사님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이재명 명태균 씨의 녹취를 이용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강성필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를 얘기한 사람은 명태균 씨입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이 모든 사건의 자료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2,000개 이상 가지고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저희 민주당이 가진 거는 일부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민주당의 탄핵을 꺼내지 않는 거는 앞으로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추정이고 이게 다 끝났을 때 결론을 그때 내리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국민의힘 현역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정에서 재판장 앞에서 소명이 돼야 끝날 일인 거지 지금 뭐 명태균 리스크 사법 리스크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요 11월 달에 1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오거나 의원직 상실형에 준하지 않는 경미한 어떤 결과가 나온다면 네.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난감한 상황을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결부시켜서 국민의힘 쪽에서 좀 물타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군요. 자, 명태균 씨한테 직접 물어보면 된다라고 강성필 대변인이 얘기했는데 그럼 장갈 기자, 명태균 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선 이 명태균 씨는 자신이 고용한 사람이 녹음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네. 자, 제보자와 관련해서 오늘 노정면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보를 한 사람이 명태균 씨 운전기사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 간에 외부에서 오해를 하고 추측을 한다 해도 어떤 것도 확인해주지 말자는 게 지금 민주당의 공식 방침이다라고 말입니다. 또 명태균 씨는 중간에 이 녹취를 한번 들어보면 중간의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아마 이거는 녹음하던 사람이 내가 윤 대통령하고 하루 이틀 얘기를 한 게 아니었으니까 네. 아마 녹음을 못했던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증거들 다 없애겠다고 했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뭐 싹 다 불질러버리고 말 거예요. 나는 추측으로 그런 짓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싹 불질러버리고 말아버려야죠. 공적 대화가 뭐가 싹 제가 아버지 산소가는 길이야 다 불질러러. 네, 소 변호사님, 명태균 씨가 뭐 다 불 지르고 뭐 휴대폰 4대를 뭐 부친 묘소에 산소에다가 묻어놨는데 이거 다 불 지르고 없애겠다. 그리고 나는 농촌으로 이제 가겠다라고 하는데 사안을 이렇게 정말 크게 만들었는데 이제 난 빠지겠다라는 의도까지 보이는데 뭐 늦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지금 이제 그 본인은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네. 아마 이제 그 증거가 될 수도 있고 하면 불지를 수도 본인이 본인 걸 없애는 거는 이게 증거인멸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제 말은 이제 그 명태균 씨가 그러잖아. 중간 부분이 빠졌다고 당에서 다 알아서 하겠다.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허풍적이나 약간 이게 과장 뭐 이런 분의 그 찔끔찔끔 녹취를 가지고 딱 시점 맞춰서 하나씩 뭐 한 달에 하나씩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민주당이 하는 게 이게 과연 이게 그 국정을 책임진 정당으로서 할 일이냐 말이에요. 대통령이 문제가 있으면 한 번에 다 까서 국민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거죠. 네. 왜 하나씩 계속 공개한 저는 그건 납득이 안 됩니다. 당당하게 모든 걸 한 번에 다 봐야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장가 기자 보면은 최근에 당정 그리고 국민의힘 당내 굉장히 많은 이슈가 터지면서 혼란스러워한다. 당원들을 혼란스러워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국정 지지율이 나왔는데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어느 정도까지 나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갤럽이 지난달 29일에서 31일까지 조사해서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인데요.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 1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72%입니다. 최근 윤 대통령 부부의 이 공천 개입과 관련한 논란들이 영향을 아마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녹취는 31일, 그러니까 어제 공개가 됐기 때문에 한국갤럽에서는 이 녹취와 관련한 반향은 차후 지지율에서 또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럼 최근 불거졌던 이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어떤 갈등이 뭐 반영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자,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실 국감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야당이 녹취 공개한 타이밍과도 아마 연관돼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지금 국회 운영위에서는 이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 동행 명령을 두고서 뭐 여당과 굉장히 좀, 지금 보시는 대로입니다. 굉장히 갈등이 빚어지고 있고 소요가 빚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수 변호사님? 이 야당에서 이 녹취를 공개한 시점,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대통령실 국감 전날이었는데 이것과도 연결시켜서 좀 의도한 바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지지율 하는 게 저도 뭐 안타깝지만 보십시오.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게 개혁이나 정책으로 지지율 평가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뭐 허풍쟁이 과장 이런 데 그 자꾸 녹취 가지고 모든 막 유튜브나 언론들이 떠들어대니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게 문제다. 우리 정책, 의료든 노동이든 연금이든 정책으로 대통령에게 평가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 국회 현장 보십시오. 지금 현직 대통령의 영부인을 아무 이유 없이 계속 동행명령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역대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 역대 대통령 부인을 현직 대통령 부인을 동행명령 이런 게 없었거든요. 이런 이제 그 정치 공세를 좀 민주당이 멈춰야 된다 봅니다. 네, 강선필 대변인, 일단은 이 자리 운영위에 명태균 씨는 건강상의로 일단 불참을 했고, 가장 관심은 또 여기에 강혜경 씨, 논란의 핵심 증인이죠. 강혜경 씨가 출석할 예정이라서 뭐 또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얘기가 오늘 좀 이어질 거라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강혜경 씨가 증언을 했던 것을 조금 스토리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지난 경선 때, 대선 경선 때 명태균 씨가 지방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 3명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81회를 실시를 했고, 그 여론조사 81회 중에는 정상인 것도 있고 비정상인 것도 있고 또 미공표도 있고 공표도 있고, 어쨌든 이런 비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쨌든 돈으로 받은 게 아니라 이것을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으로 받았다. 그런데 이 공천을 대가로 받았는데 이 예비후보 3명은 공천을 못 받아서 이분들이 돈을 주라고 하니까 김영선 전 의원의 선거비 보전 금액에서 일부가 변제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의 음성 녹취까지 싹 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제 추궁을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명태균 씨가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최근에 만나보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증거인멸도 지금 공공연히 본인이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압수수색도 끝났기 때문에 영장 차서 저는 빨리 일단 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맞고, 또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민주당 뭐 다 까라 그러는데, 그러면 특검법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지율이 이렇게 10%대까지 떨어졌는데 문제가 뭐냐면 잘못을 인정하냐 안 하냐에서부터 이 해결이 시작되는 겁니다. 일단 잘못을 인정을 해야지 그럼 해법이 있는가가 넘어가는데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 국감상 보고 계셨고 내일 야당이 장외 집회까지 있어서 굉장히 상황이 녹록지 않게 진행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계속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음 주는요 보다 희망찬 뉴스가 많길 바라면서 오늘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